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는 이더리움 마이너스 4% 하락되고 있고, 자, 부정적 해석을 해도 되는데 너무 깊게 또는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부정적 방향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긍정적이 될 만한 포인트를 찾는 것도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변동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1% 정도 하락이 되고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포인트는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 단기 하락이 나타날 거다. 이더리움은 지금 자리가 베스트여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적당하게 눌리고 있는데 이더리움 좋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까지 빠지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터졌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악재가 있나? 네, 없어요. 특별하게. 자, 그 다음에 하락 전환인가?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논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우리가 분봉을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밀리면서 이제 거래가 조금 실렸습니다. 엄청난 거래는 아니에요. 그냥 평소 거래 정도 살짝 더 나온 것 뿐이지. 480만 원을 지켜줬었던 자리와 475만 원을 지켜주었던 자리가 무너지면서 하락폭이 좀 커지게 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인데 마이너스 4%에 대해서. 자, 그러면 혹시 마이너스 4%에서 지금 46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가격을 좀 봐야 돼요. 자, 466만 원에 대한 자리가 얼마나 가볍지 않은지를 일단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3월 이후로 현재까지 상단을 좀 올려놨었죠. 야, 여기에서 붕괴되었고 다시 돌파, 붕괴되었고 다시 돌파됐는데 이 지점에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밑꼬리 달고 이렇게 망치형으로 올라가는 캔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60만 원이 깨진다, 안 깨진다에 대한 기준점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비트와 이더가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구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이번에 뚫었어요. 둘 다 뚫었어. 비트하고 이더가 다 뚫었어. 근데 위에 놀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네. 여기에 온 것 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굳이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과 모든 부분을 해석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변동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 높을까, 이제 요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현재는 여기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무너졌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설령 요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좀 단기 하락이 살짝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봐야 단기 조정과 단기 하락 정도 보는 거지 완전 하락이나 뒤집어진 건 아니다. 그죠? 마이너스 4%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집어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이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걸 얘기하자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 시장이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비트코인이 1% 빠지고 지금 이더리움이 4% 넘게 빠지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코인이 7%대. 7%대가 제일 많이 빠져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기존에 많이 갔던 애들이죠. 급등 나왔던 애들. 네임 서비스가 이제 좀 최근에 제일 많이 가졌는데 16% 올라가서 8% 빠지고 있어요.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 그 위에들 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최근에 잘 갔던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못 간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지금. 그럼 못 가는 애들은 한 1%에서 3% 정도? 그게 평균적인 거고, 많이 빠진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주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영향을 받겠지만 선물 투자하지 않고 지금은 여기는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가질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이번에 ETF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예, 뉴욕 거래소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날 거래에 대한 기준이 이제 12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상장치고는
개시치고는 수급 괜찮게 들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뭐 하락이 됐다. ETF 시작되고 나니까 이제 끝났나? 뭐 요렇게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아직 해석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근데 지금 하락이 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냐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어,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죠? 자,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은 여기 올라가면 떨어져. 올라가면 떨어져.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뭐가 달라지고 있죠? 예? 기간. 기간과 깊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 자체를. 자,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뒤에는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시장을.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이제 4% 여기에 대한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하락이 상승이 되다 얘도 눌리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60만 원대에 왔으면 조정이 끝났다고 사실 저는 봐요. 설령 여기서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조정 마무리다. 뭐 오늘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더리움이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또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또 밀렸다가 이게 반등 빵 나올 때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액션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빠졌을 때 지금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야 빠지고 나면 반등 시 또 기대를 해야 되겠다. 왜? 긴장이 돼야 되는 순간인 거죠.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인데 하락됐다고 그래서 뭐 한 3, 4일 울었다 쳐.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올해 3월 들어서 제일 무서웠던 게 여기부터죠. 여기 하나, 이번에 둘, 저번까지 치면은 뭐 오히려 세 번까지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갑작스러운 급반등 자리. 하락 대비 급반등은 며칠 안 돼요. 되게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많이 빠지면 올라가는 것도 이게 서서히 뭐 올라가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따진다 그러면 이더리움 모습에 이런 흐름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빠른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터져버리면 그냥 가는 쪽으로 봐야 돼요. 이더리움 상승 포지션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장 방향을 좀 해석할 때, 야, 지금까지는 좋았고 잘 버텨주었는데 마이너스 하락으로 인해서 또는 내 코인에 대한 어떤 하락, 계좌 상태가 좀 커졌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불편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봉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포지션이 지금 하락 깊이에 의해서 다시 급반등이 나올 자리거든요. 오늘 9시 이후에 되면 이더리움은 이제 하락폭이 지금 과열 구간으로 이미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열이냐면 나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밀렸어. 나 반등 갈게라는 이런 사인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얼마큼 세게 나타나고 있냐면 최근 상단에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번처럼 이제 한 480만 원 정도 반등 시도가 될 것 같아요. 480에서 적기는 뭐 470만 원 정도 이 정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간다고 안 해도 오늘 해서 내일까지 연장한다 그래도 어쨌든 가격대로 보면은 이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밀렸던 코인들도 어떻게 다시 재차 반등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가줬어. 올라가줬다가 버텨줬는데 안 밀리고 위로 바로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바로 터지면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 단기 과열이야. 못 가요. 또 눌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 상태로 보는 거하고 밑으로 뚫려서 반등 나오는 거하고 따지면은 전체 흐름은 어떻게 밑으로 빠졌다 가주는 게 상승폭이 더 높게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좋다 이거예요. 밀려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밀렸다가 반등 나오면 바로 가는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자리값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일단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부정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는
뭐 기사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차트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현 위치가 어디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론은 뭘로 보자? 대장들 단기 조정과 단기 하락이 좀 나타난 것뿐이지 악재로 볼 수 없고 오늘 자리가 또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깨져서 여기를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까지 내려와서 지금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